집안에 의사 한 명쯤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돼. 얘랑 결혼할 거야. 임전무태의 자세로 결혼에 임하는 거예요. 일단 결혼하고 보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의사? 요즘 의사 인기 많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학생들이 뭐 초등 의대반도 있다고 하던데, 의사라는 직업은 좋은 배우자일까요? 직업만 봤을 때 의사 좋죠. 뭐 돈 일단 잘 벌겠죠. 그 다음에 머리도 좋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안에 의사 한 명쯤 있어야지. 왜? 우리는 누구나 아프죠. 100%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집안에 의사 있으면 뭐 병원도 쉽게 예약할 수 있고, 밀려 있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좋죠. 내 남편이 의사야.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아, 우리 사이가 의사야 그러면 왠지 어깨 으쓱으쓱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왠지 시집 잘 보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자식 농사를 잘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직업적으로는 좋죠.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직업에 혹해서, 공자님이 마흔이 부록이라고 했는데 혹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꼭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얻을 때 우리는 직업에 꽂혀요. 직업에 꽂혀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혼도 잘 못해. 왜? 내 남편은 의사거든. 거기서 결국은요, 내가 혹했던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잃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잃는 게 내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은 결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받는 손해는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죠. 내가 없이 너가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없는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전부를 잃은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건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전부를 잃어놓고 그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소탐대실하는 건데 아주 작은 이득, 눈앞에 그것을 얻고 좋아해요. 정작 내가 잃은 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 불교의 그림에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릴 때 봤던 그림인데 굉장히 상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림들은요, 불화 같은 것들은요, 인간들을,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림 한 장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제가 봤던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절벽에 남자가, 사람이죠. 사람이 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절벽에. 그걸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고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쥐가 또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 나는 곧 그 줄이 끊어져. 그럼 나는 떨어져서 죽겠죠? 근데 그 절벽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 벌집에서 이제 꿀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혓바닥으로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아해. 그 그림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0마디 말보다 그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죽어. 이미 죽었어. 곧 죽어. 근데 그 벌꿀의 그 꿀 맛에 취해서 내가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이제 남편이 의사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의사인 경우도 있고요. 뭐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의 결혼 상대자가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목표를 세웁니다. 일단 결혼해야 돼. 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결혼이 목표가 돼요. 그리고 임전무태의 자세로 결혼에 임하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얘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나는 결혼을 할 거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남자가 미친 짓을 해도,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뭐 상견례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살이 맞지 않는 대등한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한다.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 부모님이 센 게 아니라
그 부모님과 내 남자친구의 인식이 공통된다는 거죠.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자기의 욕구를 자기가 말하기 좀 그러니 그 정도의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기분이 매우 나빠. 그렇지만 결혼할 거야. 왜? 결혼해야 돼요. 얘 의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부추겨. 친정 부모님이 결혼해야 돼. 나를 막 설득시켜. 야, 너 쟤랑 결혼 안 하면 너 우리랑 끝장이야. 그렇게 하면서 딸로 하여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왜? 의사이기 때문에. 왜?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뭐냐면요. 자, 의사든 뭐든 간에요. 일단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서고 일입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못 보는 거죠. 상대방을 뭘로만 봐요? 그냥 직업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의사라는 그 직업으로만 상대를 판단해요. 그래서 의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있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의사인데. 그렇게 하고 접고 들어가요, 이미. 그리고 관계를 맺어요. 결혼까지 하면 돼. 일단 결혼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죠, 결혼은. 그래서 후퇴 없이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두 사람의 문제는요, 갈등은요,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내가 이미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했죠. 그걸 감당하고 그 문제를 묵혀두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났을 때 결혼 생활에서 그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참았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그 갈등을 참아야 되는 관계를 이미 설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이 뭐든 간에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공자님의 말을 빌리자면 극기복례예요. 극기복례. 뭔가요? 나를 극복하고 사리로 돌아가라. 나를 극복하라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겠어요? 얘랑 결혼하면, 의사랑 결혼하면 내가 좀 결혼 잘했다는 소리 듣겠지? 내가 편하게 살겠지? 의사 사모님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꼭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해도 뭐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런 욕심 있죠? 나의 욕심. 나의 욕심 때문에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고 눈을 닫죠? 눈을 닫고 귀를 닫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리에 맞게 그때그때 사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의사야, 직업이 의사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멀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은 뭐다?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극기복례를 외치십시오. 10번 복창하시고 상대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류노노를 들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옛날 야, 스타일은 비비지 마. 다 말고 이쪽만 이렇게 이쪽만 아유, 그럼 국대에서 맞아. 아이, 다 걸어가서 비벼 어디서. 아이씨. 있는 그대로 나도 비비는. 안 비비는 스타일인데 야, 비비지 마. 이제 그만 비벼. 야, 여기다 비벼. 이거 절로 그러니까, 가서 비벼. 그러니까 비빔 부분 내가 가져갈게. 그럼 되게 리즈너블한 결과지. 먹어봐. 니진 로버는 안 해. 아니 내가 가져가니까 이거 매우 민감한 문제야. 국어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해.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잖아. 내가 다 가져갔어. 됐지? 비비지 마. 여기다가 이제 이 커피를 이것도 다 가져가. 이 커피를 좀 타면은 이제 끝내주는 커피 빙수. 옛날식 커피 빙수. 비비면은 비주얼이 이상해. 맞아. 돼지 죽겠는 거지 뭘. 먹어봐. 셋이 먹어야지. 어떻게 다 먹어, 둘이. 넷이 먹어도 될 것 같아. 너무 많다 이거. 먹어.